13회 거 여러분들 파도상의 거 들어갑니다. 자, 파도상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문제 1번 일반 전표부터 들어가겠죠. 일반 번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거 여러분들 딱 보셔서 여러분들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같이 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좀 같이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시면 먼저 우리가 정기 주주총회 의자이네요. 자, 정기 주주총회 이익배당 나왔어. 여러분 여기다가 하나 좀 적으신다면 항상 자사증권은요. 자사증권은 표현력이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주주총회. 이론적인 하면 자사증권이야. 두 번째는 뭡니까? 이사회 결의. 세 번째는요, 증자. 네 번째는요, 감자. 이런 소리가 나오면 자사증권을 얘기합니다. 이럴 때는 자사증권은 액면금액이 원가입니다. 액면금액이 원가예요. 하지만 타사증권은요, 장부금액이 원가죠. 다시 말해서 장부금액이 없으면 취득금액이죠. 취득금액이 원가다. 장부금액이 없으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사증권은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는 거죠. 타사증권은 그래서 꼭 회사 이름이 나오죠. 단기 매매 증권이나 두 번째 매도 가능 증권이나 세 번째 만기 보유 증권이나 보유증권.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이거는 관계회사 주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이것이 여러분들 타사증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증자. 우리 증자할 때는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생기겠고, 대변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기겠죠. 그렇죠?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감자는요, 차변에 감자 차손, 대변에 감자 차익이 생기겠죠. 이런 것들이 증자, 감자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사증권과 타사증권은 이렇게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발행할 때 주주총회 이익배당을 결의했대요. 자, 주주총회에다가 이익배당을 결의했답니다. 다음 중 정기 주주총회 의자록이며 실제 배당금은 4월로 예정되어 있대요. 그러면 3월 21일이니까 아직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 그럼 이익배당에 관련된 회계 처리를 2월 이익개념으로 사용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이런 말이 없으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실기에서는 2월 이익인으로 쓰고요. 이론상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씁니다. 아직 처분하지 않은 거니까. 이해갔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뭘 한 거예요? 여기는 현금 배당을 한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실제 배당금을 이렇게 했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나온 것이 얼마 배당한 거야? 배당금 총액은 얼마 나왔어요? 1억 나왔어요. 1억 나왔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1억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쭉 읽어본 결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요 오늘 배당에 대해서 액면 이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액면 배당금의 보통주 얼마? 10%라고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배당의 현금 배당에 하여 이익 배당의 10분의 1을 결의한 이익 충분에 적립하였다. 이것이 현금 배당의 10분의 1가 법정 최소액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요거를 분개할 때는 여러분들 분개 시 우리가 이거 처분하지 못한 거니까 차변에 2월 이익 잉여금 2월 이익 잉여금 얼마? 요게 1억 1천만 원이에요. 왜 1억 1천만 원이냐면 대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현금 배당이죠. 미지급 배당금. 미지급 배당금. 요건 현금 배당이에요. 얼마? 1억. 그 다음에 10분의 1 값이 뭐라고 그랬죠? 이익 준비금. 준비금이 얼마? 1천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배당금 주식이면 주식수가 나왔겠죠. 하지만 여기는 이건 현금 배당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갔습니까? 현금 배당. 자, 그래서 이렇게 배당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여기서 좀 쳐요. 이거. 자, 그래서 이렇게 2월 이익잉여금 이렇게 배당하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4월 달에 지급할 예정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지급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분개했다가 만약에 4월 달에 처분하더라. 그러면 여기는 이게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또 뭐 있냐면 등등등 더 있다 그러면 주식 배당을 하겠다. 그러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에요. 알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요. 또 뭡니까? 사업확장 적립금? 그러면 사업확장 적립금. 그럼 여러분들 어떤 것이 나오는 거냐? 여러분들 보시면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잠깐 들어가 볼까요? 정기분 거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금 배당 나와 있고 주식 배당 나와 있고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에 사업 확장 적립금, 감채 적립금 이런 것들이 다 대변해 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다 대변해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것이 다 해가지고 준비된 것을 만약에 이 문제가 현금 배당을 했다고 보자. 그러면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얼마? 1억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 예수금이 빠져요. 예수금 얼마. 그 다음에 대변에 뭐 보통예금은 지금 보통예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식배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배당 하겠다면 차변에 미교부 주식배당금 얼마? 얼마 되겠지. 여기는 그러면 대변에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 자본금으로 분개가 됩니다. 자본금으로. 이걸로 끝나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배당을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 준비 배당금 일로 가는 거야. 일로 다. 이런 식으로 상계 처리가 되고 또 이런 식으로 상계 처리가 되는 겁니다. 만약 이익준비금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익준비금도 마찬가지예요. 차변에 이익준비금 얼마? 1천만 원. 대변에 자본금으로 분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당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익준비금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배당을 해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배당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시험 문제는 여기는 이제 요거죠. 요거만 여러분들이 지금 분개가 된 거죠. 그렇죠? 요거만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요거는 항상 현금 배당의 10분의 1 값이 법정 최소액이다. 여러분들 요거 이렇게 나온 거 잊어먹지 않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3월 28일 거 남해상자에 대한 외상이익금 1,500만원 중에서 7천만원은 보통 계좌가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잔액은 대표자 명의, 개인 명의의 보통 예금으로 이체 지급하였다. 단 가수금 계정으로 사용하고 거래처는 우리가 133부 입력할 것이라고 나왔네요. 이해갔습니까? 자, 그러시면 이 외상매입금을 어떻게 된 거예요? 외상매입금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면서 나머지는 뭐예요? 700원 빼놓고 1,500원 700 빼는 나머지는 가수금 계정 처리한다고 그랬죠? 자, 분개 여러분들 바로 일반 전표 들어가죠. 자, 일반 전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거 3월 20일 것도 같이 해야 되겠네. 3월 20일부터 한번 할게요.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얼마 있었죠? 아까 1억 1천.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1억. 그 다음에 대변에 이익 준비금 이렇게 분개가 됐고요. 자, 두 번째 3월 28일 거는요. 분개가 어떻게 되겠어요? 차변에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거래처가 어디죠? 예, 남일상사. 금액은 얼마? 1,550만원인가? 요거하고 대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보통예금으로 하면서 보통예금하고 방향키 쳐주면 위에 게 안 돌아와요. 그래서 금액은 얼마? 700만원. 그 대변에 가수금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가수금. 여기는 뭐예요? 133번 대표자로 들어가는 얘기야. 아까 얘기한 거. 알겠습니까? 133번 대표자 나왔겠죠?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로 들어갈게요. 자, 날짜는 6월 25일 거. 자, 들어가 되겠죠? 6월 25일 거 보시게 되면 외부 강사는 초청하여 영업부 직원들에게 CS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 나왔다. 교육훈련비죠.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교육훈련비 500번, 800번. 영업부니까 800번. 자, 금액은 얼마? 240만원 하고요. 자, 차변에 대변에 세금 떼야 되겠죠? 세금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금이죠. 월급 주는 건 얼마죠? 79,2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보통예금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다른 건 없고요. 8월 10일 거. 자, 단기 매매 차익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이름 문제 보니까 회사 이름이 나온 주식이네요. 그렇죠? 근데 단기야, 장기야. 그래서 요거는 단기 매매 증권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지금 처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닐까요? 일반적인 상거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래서 절대 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뭘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단기 매매 처분 이익에서 더하기 빼기 해주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얼마에 처분한 거야? 계산해 보니까 단기 매매 증권
50만 원짜리죠. 50만 원짜리 얼마에 처분했어요? 와, 배장사했네. 그러면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 대면이 얼마짜리가 나간 거야? 50만 원짜리가 나가면서 돈 들어온 거는 차변에 보통 예고 들어왔는데 보통 예고는 다 들어온 게 아니네. 그렇지? 100만 원이 아니고 얼마를 뺀 나머지가 들어왔어? 그러면 95만 원만 들어왔네요. 그래 안 그래요? 5만 원은 거래 수수료죠? 여기 뭐겠습니까? 그래서 수수료 비용이 아니고 여기 차변에 뭐가 되겠어요? 차변 모자라 대변 모자라? 대변이 모자르죠? 그 얼마 이익 벌래? 원래는 단기 매매증권 이익 본 거죠. 50만 원. 근데 5만 원 빼서 45만 원만 이득 본 거죠. 처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되셨고. 자, 근데 9월 5일 거. 자, 생산부 원재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보관 중이던 미가공 식료품 수재민을 두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했대요. 아, 이거 뭐 어디겠어요? 기부한 거죠? 그러면 차변에 기부금. 기부금 얼마? 200만 원. 대변에 원재료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F2번, 8번 타개적은 해체를 걸어줘야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꼭 걸어줘야 돼요. 안 걸어주면 안 돼요. 이거는 원가 들어가는 거야. 시가 나가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일반 전표는 무조건 원가대로예요. 메인 매출 전표가 시가예요. 일반 전표는 절대 시가 나가는 거 없어요. 이해갔습니까? 일반 전표는 무조건 원가입니다. 이해가 됐죠? 자, 이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딱 넘어갑시다. 자, 메인 매출 전표 거 보시게 되면 뭐가 나왔나요? 자, 비사업자인 개인 소비자 추미랑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어떤 분들은요 이 비사업자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괜히 여기에 신경을 써. 상대방이 비사업자이건 북한 놈이건 미국 놈이건 아무 상관없잖아. 팔기만 하면 되는 건데 무슨 여기 괜히 신경 쓸 거 없어. 이래서 뭐가 있나? 아니야. 아무 상관없어요. 추미랑의 제품을 판매했대요. 매출했죠? 제품 매출이죠? 근데 현금 영수증 받았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매출의 현과가 되겠죠. 그렇죠? 매출의 현과. 매출의 현과 7월 17일. 매출의 현과가 번호가 22번. 품목이 뭐가 되겠습니까? 제품인가요? 여기 뭐 금액 없죠? 단가 수량 단가 없죠? 금액은 얼마? 48만원 치면 줄죠? 다시 백 48만원에 48,000원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추미랑 분계는요 여기서는 본합인가? 현금해도 되고 저는 다 혼합을 하니까 뭐 1번 쳐도 됩니다. 그래도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혼합해서 왜냐하면 가끔가다 보통예비 나와. 그러면 보통예비 쳐줘야 돼. 차변에 현금 이렇게 해서 괜찮습니다. 됐습니까?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몇 번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거 7월 28일 겁니다. 자, 보셨죠? 자, 비사업자인 개인의 영업부 사무실이 사용할 에어컨을 우리가 들어왔어요. 여기 잠깐만요. 자, 여기 나오면 이 취득금액과 감가상각이 나오죠. 그러면 무조건 요거는 취득금액
취득금액이 얼마예요? 250만 원. 마이너스 감가, 누계 항상 이건 빼줘야 돼요. 얼마죠? 이게 150만 원. 이렇게 빼주면 장부 금액이 나와요. 얼마입니까? 100만 원. 이것이 내가 실제 받을 금액이에요. 부가세 나중이고. 그렇죠? 난 이것만 받으면 번전치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얼마에 지금 처분했어요? 얼마에 처분했어요? 비과세 빼고. 그렇죠. 처분가액이 얼마야? 100만 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 제로잖아. 그러면 유형산 처분 손실, 유형산 처분이익이 없다는 뜻이에요. 부가세는 내 돈 아니야. 부가세는 나라 거야. 매출세액이 됐던 매입세액이 됐던 그건 나라 거야. 알겠습니까? 매출세액 매입세액은 그건 회사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로가 됐네. 그래서 여기가 유형산 처분이 처분 소식이 안 나온 거야. 항상 이렇게 나오면 분계는 어떻게 된다? 항상 차변에 항상 역분계한다고 보시면 돼. 요게 여기로 와. 차변에. 그리고 대변에 요게 여기로 오는 거야. 근데 이 취득금액이 뭐예요? 에어컨이니까 뭐야? 비품이죠? 그래 안 그래요? 비품이 이렇게 분계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상에서 여러분들이 나온 거고, 요거는 이건 이론상이에요. 이론. 우리 실무상에서는요. 실무상에는 분계 이렇게 하는 거야. 항상 그래요. 이거 나오면 이렇게 꼭 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난 100만 원 받을 치겠는데 딱 제로가 됐잖아.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이익도 손실도 없었던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어떻게? 여기에서 돈 받은 건 얼마 있었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여기 나왔죠 이렇게. 자, 바로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셔서 자, 날짜는 7월 28일 거. 자, 요거는 뭐예요? 뭐 아무것도 발행 안 했는데? 아이고, 그러면 건별. 매출의 건별이 되는 거야. 뭐 세금계산서도 없어, 신용카드도 없어, 현금영수도 없어. 그렇죠? 그럼 그냥 발행 뭐 아무것도 없다 했잖아. 그렇지? 그럼 매출의 건별로 가는 거예요. 자, 분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품목은 뭐죠? 에어컨이고 수량 단가 없고요. 금액이 얼마? 여기 110만 원이면 자동으로 안분되죠? 이거 조심하시고. 거래처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거래처 입력 생각한다고 그랬죠? 개인 사업자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금액은 호나 분계는 자, 여기에서 제품 매출 나간 게 아니죠? 뭐가 나갔어요? 예, 비품이 나갔죠. 얼마 비품이? 그렇죠. 250으로 꼭 바꿔줘야 돼. 요거 꼭 바꿔줘야 돼요. 이해갔습니까? 금액 꼭 수정하셔야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 뭐가 생기겠습니까? 차변에 감가상각이 들어가야죠? 감가상각 계획이 번호 몇 번이야? 이게 212번이니까 요건 213번 이렇게 치는 거야. 항상 이렇게 외워. 바로 뒷거 얼마입니까? 150만 원. 자, 그리고 돈 받은 건 어떻게 받았어요? 보통료로 받은 거죠? 보통료가 110만 원 받은 거죠? 이렇게 해서 부가세가 없는 거예요. 이익이 없는 거야.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뭡니까? 꼭 수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익 겁니다.
해외 거래처에서부터 제품은 얼마, 생산을 필요해서 원재료를 수입하고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 전자재를 발급하고 부가세 연금을 납부했대요. 재고 대상 회계처리 생각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수입한 거죠. 날짜는 8월 28일. 수입이 어디예요? 55번. 무슨 수입했어? 원재료. 금액은 얼마입니까? 540만원. 그러면 부가세가 떨어지죠? 여기 수입은 부가세 대금만 분계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엔터. 거래처는 무조건 세관이에요. 수입은 인천세관이야. 그 다음에 전자 맞죠? 수입 전자니까 1번. 분계는 3번 치시고. 부가대금 다 들어갔죠? 근데 뭘로 했어?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변에 현금. 이걸로 끝나면 되는 거야. 540만원은 벌써 끝난 거야. 그 재고자산은 회계처리 생각하라고 그랬잖아. 540은.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되신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되시면 되겠고. 9월 2일 거. 보셨죠? 수입은 부가 대금만 분계되는 거야. 그 다음에 9월 2일 거 보시게 되면 뭐가 됐어요? 사내 행사의 업무에 사용할 직원들에게 다가리를 구입하고 법인카드를 결제했다고 나왔네요. 법인카드. 자, 그러면 얼마 나왔어? 110만원 나왔죠? 그 카드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매입의 카가죠? 57번. 품목은 다가류. 금액은 얼마? 100만원. 줄죠? 100만원에 10만원. 거래처는 과자나라 신용카드 F2번. 무슨 카드예요? BC카드네요. 그죠? 4번 카드 딱 치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원재료 뭘로 고쳐줘요? 우리 식구들한테 한 건데 복리후생비 500번, 800번. 예, 800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보셨고 그 다음에 얼른 또 들어가시고 뭐야? 5번 거 하나 더 있죠? 자, 이거는 뭐야? 기계장치를 공급계획에 따라서 절단로부터 인도하면서 시험 가동을 의뢰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험 가동, 시운전했다는 얘기죠. 아래와 같이 했대요. 그럼 이건 뭐야? 시운전은 뭐야? 기계장치예요. 알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시험 가동 뭘로 분류할 거야? 그렇죠? 기계장치예요.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시운전했어? 그것은 자동 차량원 방구야. 왜? 자본화 대당 자산을 매입하고 구입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그 해당 자산에 포함하여 분계한다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기계장치로 분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 아래와 같이 분석했다고 나왔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그러시면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자, 나왔다고 하는데 요거 보시니까 계약금은 얼마 총? 2,200만 원이네요. 계약금은 2천만 원이니까 요 계약금이 뭐가 되겠습니까? 지불한 거니까. 계약세 지불했으니까 선급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시험가동에 판매하고 지불한다. 요건 뭐죠? 기계장치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분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날짜 9월 11일. 요 매입의 과세죠? 뭘 매입했어? 고압 제트? 절단 로봇.
금액은 2천만 원. 거래처는 5성. 전자 맞죠? 맞아요? 분계는 혼합 때리시고 원재료 뭘로 고쳐요? 기계장치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 뭐 했었어? 4월 2일날 계약금을 지급했대. 그럼 모르시면 일반 제표 잠깐 가봐요. 일반 제표 가셔서 4월 2일 가봐. 선급금 나와 있어. 이렇게 나와 있죠? 선급금 무슨 변에 있어? 차변에 있죠? 그럼 대변에 가야 되겠죠? 대변에? 그래 대변에 가는 거야. 선급금. 모르시면 이렇게 쳐다봐. 나와 있단 말이야. 일반 제표 무조건 들어가면 나와요. 얼마? 200만 원. 나머지 대변에 뭘로 지급했어?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거죠. 이렇게 되신 거죠.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바로 여러분들 의제 매입세 거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셔서 의제 거. 자, 의제 거 보시면 자, 이 문제에서 한정되게 파도상세 음식점만을 영위하는 우리가 법인 과정이다. 아, 그래서 여기 때문에 법인 음식점이구나. 이게 법인 음식점은 몇 분의 몇이에요? 106분의 6을 선택하는 거. 이것 때문에. 알겠습니까? 의제 잘 알아야 돼요. 자, 법인 음식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딱 알아야 되는 뭐가 되겠느냐. 여러분들 여기서 딱 나왔을 때 법인 음식점이나 개인 음식점은요. 무조건 안 들어가는 게 있죠? 농업인권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법인 음식점, 개인 음식점 무조건 농업인권 안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잊어먹지 마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저 연습도 드렸죠? 1번서부터 어디 쓰는 거 그거 다 써 있어요. 그거 내가 써 있잖아. 준 거 그거 보세요. 자, 됐습니까? 자, 그래 농업인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이래 놓고 여러분들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죠? 정확하게 보시면 의제 매입세 공제선만 신고만 작성하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들어가세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자, 들어갔죠? 조금 줄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의제 거. 자, 날짜는 여기 나는 여기 뭐예요? 4월부터 6월이죠? 자, 공급자는 F2번 들어가서 누구예요? 은성인가? 은성 이렇게 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취득 날짜는 여러분들 몇 년도야? 여러분들 23년도인가? 25년? 아니 근데 여기 프로그램은 몇 년도야? 24년도예요? 24년도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24년 나는 이제 25년도로 한 거니까 연도사 하나씩 내려야 돼요. 자, 여기는 계산서죠? 1번. 그 다음에 물품명은요? 야채. 수량 250개. 외익가격은 102만원. 여기서 106분의 6을 선택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밑에 거 누구예요? 이두식. 취득 날짜는 여러분들 2024년으로 하세요.
여기는 신용카드예요. 2번. 현금 영수도 2번이에요. 생닭. 수량은 300마리. 183만원. 106분의 6. 기모분 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됐습니까? 자, 이래놓고 여기를 보셔야 되는 거야. 아, 예정 과표가 있죠? 여기 들어가셔야 되는 거야. 8천만원. 그 다음에 확정 과표가 9,500만원. 나오셨어요? 50%에서 우리가 한 개 285만원이잖아요. 이해갔습니까?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그리고 여기 얼마? 예정신고 때 얼마 받았어? 7만 5천원. 이렇게 받았겠네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해도 맞아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맞아요. 됐나? 그런데 답안지를 보시게 되면 요 뭡니까? 예정 때 매입한 거를 여기다 포함을 시켰어요. 근데 이거 두 개 다 맞게 해준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죠? 알겠습니까? 근데 요것도 맞고요. 알겠습니까? 이것도 맞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7만 5천원 나왔잖아. 그래서 우리 요거 있죠? 요거 그대로 내가 다음에 요렇게 나왔어. 예정시 요거 나온 것이 있죠? 그렇죠? 이거를 7만 5천원 나누기 106분의 2분의 거꾸로 매입색이 나온 거야. 지독하죠? 이건 어렵죠?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래서 이 답안지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여러분들 의제 매입색에서 이렇게 해도 맞아요. 알겠습니까? 요거를 의제 매입색 7만 5천 됐으니까 여기에 얼마? 132만 5천을 여기 더해준 거야. 얼마야? 135 더하면 417만 5천원. 이게 더해진 거야. 그래서 이렇게도 맞고요. 이해갔습니까? 왜 곱하기 106분의 6이냐 아니고 나누기 106분의 6이야. 역순환이잖아. 원래 132만 5천원 곱하기 106분의 6 계산한 게 7만 5천원 나온 거니까. 이해갔습니까? 여기까지 시험 문제를 내겠다는 뜻이야. 이해갔습니까? 처음이니까 이걸 그냥 두 개 다 맡겨준 거야. 이해가 됐죠? 의제가 요렇게 여러분들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왜 106분의 6 계산한 줄 알겠죠? 원래 우리는 요 예정 때 어떻게 된 거야? 원래 예정 때 분계가 어떻게 돼? 132만 5천원 곱하기 106분의 6을 계산한 게 7만 5천이 나와요. 뭔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근데 그 7만 5천 역순환 시킨 거야. 이해가 됐죠?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와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야. 앞으로 두 개 안 맞게 해주고 이걸 이렇게 해서 역순환으로 계산해라 이겁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다 이거. 됐어요? 이거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또 뭐 있습니까? 2번 거. 자, 2025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예요. 여기는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일반 전표는 들어가면 안 돼요. 부가세가 있는 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등 토지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예요. 고정자산에 안 한 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토지는 여기 들어가는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 어느 것만 들어가는 거야? 부가세가 있는 거, 됐습니까? 일반 전표 거 들어가는 거 아니야. 다 매입 매출 전표야. 요거는 뭐가 되겠어? 매입의 과세죠. 원래가.
요거는요, 요것도 매입의 과세죠. 요거는 뭐예요? 매입의 커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요거 그대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 들어갑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 들어갔어요? 자,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걸 그대로 입력하시는데 날짜는 이익이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없으면 되겠지만 여기 보세요. 블록에 하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에서 없으면 여기다 기록하시면 되는 거야. F2번 눌러서 기록하시면 돼요. 추가사항은 다 이쪽밖에 없어. 비품밖에. 알겠습니까?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야. 자, 여기다 날짜 그대로 칠까요? 10월 4일 거. 상호는 F2번 눌러줘서 원대 자동차. 여긴 뭐예요? 차량이죠? 차량 3번. 공급가액은 얼마? 3,100만원.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여기는 11월 26일 거. 아름, F2번 아름. 신축 건물이죠? 건물 구축물 5천만원. 12월 9일 거. F2번 나라 포장. 나라 포장, 요거는 기계장치죠? 2번 하시고 금액은 얼마? 250만원. 이렇게 하시고 저장을 꼭 누르셔야 됩니다. 저장을 꼭 누르셔야 돼요. 요걸로 끝나시는 거예요. 그렇죠? 부가세가 있는 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요게 부가세 전자신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자신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세요. 저는 하다가 멈춰져요. 자, 여기 들어가시면, 먼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부가세 마감되어 있다라고 나왔죠?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가서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시면 날짜 몇 월 며칠 일기예정 1월 3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마감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요? 돼 있죠? 그 다음 저 좀 마감할게요. 여러분들 마감되어 있습니다. 마감되어 있죠? 이렇게 그죠? 됐어요? 마감이 안 되면 전자신고가 안 돼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소득세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부가세 여러분들 전자신고 들어가셔서 날짜는 1월, 3월 이렇게 치시는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셨죠? 나는 좀 적게 나와요. 여러분 더 많이 나왔죠? 그죠? 그죠? 내가 지금 이거는 2025년도에서 그런 거야. 밑에 몇 개 나왔어요? 여기 오른쪽에 3개 나왔죠? 여기 3개 그죠? 2개 더 나왔을 거야 그죠? 자, 이래 놓고 제작합니다. 제작. 그러면 거기 암호 몇 번 써 있어? 1, 2, 3, 4, 1, 2, 3, 4. 한 번 더 적어 여기다가 1, 2, 3, 4, 1, 2, 3, 4. 확인하세요. 완료되었습니다. 나왔죠? 예? 그리고 홈택스 바로 가기. 그러면 여기 이거 나오면 X하고 눌러야 되고 이거 눌러서 여기에서 찾아보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C 드라이브의 맨 끝에 ENC 이게 나와요. 그죠? C 드라이브 그죠? 요거 더블 클릭하고 열기 하시면 착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왔나요? 그리고 밑에다가 한 번씩 눌러주는 거야. 여기서 검증하기 하고 1, 2, 3, 4, 1, 2, 3, 4 다음 눌러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형식 검증 확인하고
또 내용 증명 확인하고 한 번씩 다 눌러줘야 돼 이제. 그럼 전자 파일에서 여러분들은 파일이 있을 거야. 나는 없어. 그래서 전자 파일 제출하기 하면 여러분들은 팝업 창이 뜰 거예요. 거기까지 나오는 거야. 별거 아니야 2점짜리.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막판에밖에 안 해 이런 거. 내 거는 이제 25년 됐기 때문에 안 된 거고. 무슨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야. 자, 전자신고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여시고 잠깐 10분 하셨다가 뒤에 거 들어갈게요.